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의미치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벌써 2023년도 3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시간이 화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감정 표현하는데 어색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환경이어서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울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 소리를 습관처럼 듣고 자라다 보니 정말 슬플 때에도 슬픔을 토해내지 못하고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도 화내지 않고 그 감정들을 억제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새 아이들은 공부의 경쟁으로 인해 억눌리다 보니 그게 순간순간 터지게 되면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제대로 감정을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정 다루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엄청난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더욱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인 즐거움, 기쁨, 반가운, 보람있는, 감동한, 다정한, 사랑스러운 등의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인 속상한, 답답한, 분노하는, 화난, 불안한, 불편한, 무서운, 미워하는, 무기력한, 외로운, 걱정되는, 두려운, 비참한, 혼란스러운, 짜증나는, 후회되는, 실망한, 수치스러운, 슬픈, 공허한, 억울한, 우울한, 죄책감, 지겨운, 절망스러운 이 감정 중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를 잠잠히 느껴보셔야 합니다. 관계의 죽음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부부나 연인, 가족인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의 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이때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라서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로 덤벼들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인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순진하고 착한 당신은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사랑의 도파민이 길어야 1년 동안만 나오고 최장 3년이면 끝나며 나머지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의 인격으로 동지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하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애당초 사랑, 교감, 공감이 아니라 자기의 이용 대상이 필요한 거라서 결혼에 골인하면서부터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작은 일,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고 닫는 일, 수도꼭지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는지부터 조정,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맞춰주고 싶고 작은 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것은 그냥 맞춰주고 넘어갑니다. 이때의 감정은 양가 감정이 일어납니다. 맞춰주긴 하는데 매번 자기식으로만 끌고 가려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찝찝함,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꾸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가슴에서는 답답함이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땐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심리를 빨리 꿰뚫고 간헐적 강화요법을 쓰죠.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다가 또 조종과 통제요법을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면은 도저히 상대방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감정이 혼란스러움으로 변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가치관이 없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일관성이 없이 살까? 의아해하면서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질문에 들어갑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똑같은 일도 당신이 하는 건 괜찮고 내가 하면 왜 비난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왜 하는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말을 안 할지라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하게 되면서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쟁하고 다투고 화내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본연의 성품과는 달리 화를 내면서 나르시시스트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어떠하든가요?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몸집이 거대해진 괴물로 변해가면서 힘은 더욱 세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분노, 두려움, 불안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기쁨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설마 그럴 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돌아오게 되면 피해자는 거의 무력감에 잡혀 좌절감, 절망감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 피해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뱀파이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공부하고 터득하게 되면서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해석이 되고 의미를 찾게 되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알아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도록 되어 있지요. 원시시대에 불안, 공포, 두려움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퇴화해서 삶의 의욕도 함께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을 취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무언가를 행동하려는 동기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의욕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되는 거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하구나 하면서 그 일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좋은지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6초 호흡법입니다. 6초 동안 심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처럼 소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쁜 의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내 가치관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에 대한 내 책임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의 마음에서는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부디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게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